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 완전 봄날이네요. 제가 강의를 잘 못합니다. 근데 핸드폰 소리 울리면 더 못합니다. 핸드폰을 일단 좀 재워주시고, 혹시 오늘 그 한 시간에 이 시간이 결코 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필드에서 뛰시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조심 카메라. 그래도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높아요. 사람이 썰렁하니까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하나 해보는 것 같아요. 한 70년 살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겹답니다. 같이 뭐 젊었을 때는 살대고 자는데 30, 40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떨어지고 한 60 되면은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답니다. 관심이 없대요. 이것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요. 건강이 좋으면 당연히 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으면 떨어지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찌릿하게 못 살게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이뻤던 모양이죠. 그 할아버지가 자기 와이프가 하도 이쁘니까 신경 쓰다가 죽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죽으면서도 이제 할머니한테 악담을 퍼붓고 죽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나 보라. 내가 죽으면 당신 나 없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보기 싫어서 내가 절대 그 꼴 못 본다. 그래서 날 죽어도 내가 튀어나와서 간을 뚫고 나와서 쫓아다닌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빽하고 죽었습니다. 아들도 옆에 있었고 엄마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장사를 치러야 할 거 아닙니까? 산에 가서 이제 묵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어머니 껄쩍지근 하시지요. 왜? 아버지가 죽어도 죽나 봐라. 내가 튀어나온다고 했으니까 걱정되시죠 하니까 웃으면서 아이 걱정 안 된다. 네 아버지 절대 못 나온다. 왜요? 내가 관 거꾸로 뒤집어 묻었다. 뒤로 나오려면 200년 걸린답니다. 지문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참 요즘 할머니들 굉장히 기상해요. 왜냐면 예전에 환갑 넘었다 70 됐다 그러면 할머니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한테 80 되신 분한테 할머니라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총기가 좋아요. 예전에 서울 시내 택시 기본 요금이 800원 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한 25년 전쯤에.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재치가 있냐면은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미더파 신세계까지 가는데 가서 택시 오고 보니까 1,000원 나왔어요. 이제 할머니가 200원 딱 주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할머니 1,000원인데 왜 200원 주세요 하니까 뒤통수를 크게 때리면서 남만 탈 때는 800원씩 타고 왔어 임마. 내가 보니까 200원밖에 안 나왔어. 어이가 없겠죠. 기본 요금은 뭐 그 할머니 입장에서 인정 안 하니까 시골에서 왔으니까. 제가 잠시 웃자고 말씀드리고요. 왜 아무도 안 웃어? 왜 아무도 안 웃어? 이제 집에 가서 웃으려고. 집에 가서 웃으려고. 좀 늦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리액션이 좋습니다. 웃고 막 떠들고. 저는 이제 원래 이 당구 강의하고 스킨스쿠버 강의는 오래 했습니다. 익산의 백제대학에 제가 스쿠버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때는 젊은 친구들이니까 웃기는 얘기하면은 아주 배꼽 찢어지게 웃어요. 그래서 내가 야 배꼽 조심해라. 탈취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 어른들은 웃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상 살면서 사실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게 좋고요. 돈 때문에 고생하지 또 자식 때문에 고생하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여기서 토탈 수 있어요. 제품의 강의는 한 5분에서 한 7, 8분이면 끝납니다. 그 나머지는 좀 비전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셔야 되니까 기왕이면 토탈 수익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뭐 네트워크를 안 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트워크라 그러면 좋은 말이고요. 이 제품 전달하러 가면은 제품 좋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좋아야 되는데 다단계지? 피라미드지? 안 먹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죽어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돌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다단계 뭐 피라미드 저도 역시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네트워크 회사라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물건 팔러 다니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는 물건 팔진 않습니다. 어제도 138만 원짜리 5개를 했는데 전부 다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설명하면 그분들이 쉽게 카드를 내놔요. 어저께는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분이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윤자 씨 4시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고 나와서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무슨 운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3명, 다 4명이 앉았는데 여자분 3분이죠. 근데 이 윤자 씨는 처음 본 분이에요. 앉자마자 국밥을 시켰는데 카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카드. 제품부터 달라요. 아니 저 설명해달라 해서 왔는데 했더니 설명 필요 없대. 이 언니 보고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언니가 30년을 한약방에서 그냥 한의사한테 치료만 받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온 몸이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1년 1개월을 드시고 바뀐 모습 굉장히 이뻐졌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박태인 씨입니다. 박태인 씨.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랑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계신 분 서정자 누님도 같이 드시는데 그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두 분이서 와가지고 운동하려면 꼭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이것저것 음료수 먹는데 그 두 분들은 이걸 먹더래요. 빨간 걸. 그게 뭐냐니까 있어 주스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1년을 봤잖아요. 그냥 제품 주세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급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는 데까지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사업이 네트워크가 아니었으면 안 했습니다. 네트워크 안 했는데 제가 올해 65입니다. 어디 가서 한 달에 5억 이상을 받죠? 불가능합니다. 누가 저 쏘지 않습니다. 제가 당구 국가대표 지냈고 프로니까 당구장 지배인을 보러 가면 아마 한 400원 줄 거예요. 근데 남의 당구장 가서 하루 종일 공 닦고 큐 손질하고 청소하고 손님들하고 당구 쳐주고 아마 이렇게 하루 종일 하면 한 달 되면 한 400원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힘들어서 못하겠죠. 제가 이 사업, 제가 우리 송국주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토탈 스위스 이 피솔루션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네트워크가 아니었으면 안 했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탈 스위스 제품, 회사를 제가 이제 당연히 또 파악을 했겠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사, 토탈 스위스 회사는 올해 10년 된 회사입니다. 10년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토탈 스위스 이번 금년 다이어리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다이어리를 준비했었고 올해도 많이 샀는데 다 없었어요. 거의 이제 제 한 권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제품을 138만 원 사야 되는데 요 책 한 권 주시면 사겠대요. 그 개포동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단색 가정식당. 책 한 권 2만 원인데 아니 2만 원짜리 한 권 달라고 제품 산다는데 안 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책을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 이 책에는 굉장히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됐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회사. 그런데 저는 다른 회사 제품 나쁘다, 다른 회사 나쁘다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면 되지 다른 회사 제품, 회사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회사를 보시려면 최소한 369는 보셔야 됩니다. 369. 보통 네트워크 회사가 설립을 해서 잘 나가는데 3년째 무너지는 회사가 50%입니다. 왜 무너질까요? 자본이 딸리든가 물건이 안 팔리든가 회사 직원 간에 싸움박질이 벌어지든가 뭐가 자원이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3년 안에 50%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실컷 내가 좋다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회원 등록해주던 사람들도 회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선이 저기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을 소개했다 할지라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버티는 회사 잘한 겁니다. 근데 요때쯤 되면 또 한 30%가 또 다양한 사정으로 문을 닫습니다. 9년째 가서 10%가 또 문을 닫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째 가면은 10% 하나만 남습니다. 자, 우리 회사 10년 남았는데 지난번 왕혜진 회장님 강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제 100년을 갑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100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30년만 가다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100년을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자제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회사는 정말 좋은 거죠.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된다는 얘기는 내 아이 또 내 아이의 아이까지도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거의가 다 회사가 문 닫고 현재 우리 회사가 852호니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된 번호가 852호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회사가 145개에서 147개 정도라고 하면은 이미 앞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생겼다,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회사가 돈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별 걱정이 없습니다.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머니가 달랑달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혼도 하더라고요.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성적 차이가 아닙니다. 금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처음에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했을까요? 처음에 성격 맞았어요. 그다음에 성격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돈 때문에 티격태격 매일 싸우고 쌈박질하고 욕하고 하다 보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우리 회사는 자본력 하나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장이 돈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선라이드와 토탈스위스 자기 건물 본사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께 4월 15일 날 입주한다고 그랬죠. 지금 6.25 사전 난리도 아니랍니다. 건물 뜯어 고친다고 굉장하답니다. 들으신 분 계시니까.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또 회장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장이 먹고 튀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못 당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왕혜진 회장은 박사입니다. 학자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전 인류를 건강을 좋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었지 돈 때문에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수익금 단 1원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회장은 왕혜진 회장은 대만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원래 네트워크라는 내자는 모릅니다. 박사인데 이 제품을 홍보하려고 많은 방법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홍보가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회장이 지금 대만에는 거의 돈 많이 받는 사람들, 한 달에 몇십억씩 받는 사람들은 전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만은 1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같이 CP가 돼가지고 가족 CP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원래 박사님이시니까 이분이 회사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돈 욕심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뭐 믿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본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강의하고 직접 회사 회장을 맡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의 토탈스위스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토탈스위스 외에는 없을 겁니다. 본인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OEM 방식으로 제품을 가져와서 파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생산하고 본인이 직접 강의하는데 그날 보셨죠? 우리 이성 목사님? 네. 대만에서 급한 타전이 와가지고 3시간 반 만에 끝냈어요. 안 그러면 6시간입니다 원래. 우리 엉덩이가 종기가 나요. 지긋지긋 하는데 그분은 목소리 톤 한 번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안 먹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나가는데 그
대부분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연 70 넘어가서 저 정도 강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남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제품에 관한 물건이 품절되거나 떨어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회장은 말할 수 없죠. 이제 세 번째 제품입니다. 제품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제품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제품이 좋아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어떠한 제품이냐 이겁니다. 이미 19년 동안 검증을 끝냈고 지금도 별의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해버리게 되면은 과대 광고 내지는 제가 의료법에 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나와 있는 수없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과들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제품이 얼마나 좋냐 이 제품은요 요 얘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몸이 안 좋대요. 어디 안 좋습니까? 자, 그림이 좀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하세요. 자, 이 사람 보면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척추에. 네? 척추. 오장육부가 네, 척추에 척추를 기준으로. 척추를 기준으로 네. 하나 배웠네.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안 좋다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안 좋고. 그런데 병원을 가면은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관절에다가 주사를 놓거나 관절에다가 뭔가 시술을 합니다. 또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눈에다가 영향을 준다거나 눈에다가 뭔가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오장육부로 어딘가 다 골고루 들어가서 눈이 좋으려면 간이 좋아야 되죠. 간에 영양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이 100%라고 하면은 이 100%를 가지고 각 장기마다 다 놀아 쓴다고 합니다. 신장도, 간도, 심장도 어디도 전부 놀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데 그 눈이 불편한 것은 눈이 불편한 이유가 장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대답하시더라고요. 당뇨약을 30년 드셨대요. 혈압약을 뭐 20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은 왜 당뇨약, 혈압약을 끊임없이 줄까요? 그걸 못 먹게 하는 게 의사 아닌가요? 의사라면은.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당뇨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당뇨병 30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 30년 앓고 있는 사람이 당뇨를 치료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자기가 당뇨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당뇨 환자인데 당뇨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예방약이 있대요. 그 예방약? 네. 그럼 자기는 예방했으면 당뇨를 안 걸리세요? 아니, 최근에 한 6년 전, 7년 전 제가 네. 당뇨 판정을 받고 6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담당 의사가 부모님이 다 당뇨래요. 네. 그래서 자기는 유전적으로. 당뇨 약을 예방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뇨가 걸릴지 모르니까 예방약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예방약 안 먹게 자기 몸은 못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약을 왜 먹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자, 약 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을 왜 먹어야 됩니까? 자, 우리 제품은 약 먹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 제품의 취지입니다. 약을 안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을 뭐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한 20년 먹다 보니까 고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장기를 망가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장기. 당뇨 처음에 약 주다가 그 다음에 주사 주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인슐린을 막 넣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의학 상식인지 모르겠지만 당뇨가 병이라는 것은 당뇨증인데 당뇨는 원래 병이 아니거든요.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그럼 당뇨증이라고 하는 것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긴 하나의 일종의 질환입니다.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생산하게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췌장이 망가졌습니다. 췌장을 살려주면 됩니다.
자, 우리 제품은 온몸 70종의 세포입니다. 전부 세포예요. 췌장도 세포고 간도 세포고 전부 세포입니다. 그러면 췌장이 망가졌으면 췌장의 기능을 살려주면 인슐린이 다시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익산에 맛있게 하는 음식점들이 많죠. A라는 음식점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렁탕. 설렁탕을 잘 만들었는데 저희가 여기 자주 갑니다.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술 먹고 배고파서 먹고 막 먹는데 그 다음날 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 내 설렁탕 기가 막히게 하는 집 있으니까 글로 갈게. 친구들이 좋아. 갔더니 이 집이 어저께 밤에 불났어요. 식당이 불나가지고 영업을 안 합니다. 그럼 설렁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나옵니까? 다시 며칠간 수술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시 오픈을 해놓게 되면은 그 설렁탕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설렁 나와요. 그럼 바로 췌장 기능입니다. 췌장 기능을 못해서 만약에 인슐린이 안 나왔다고 하면은 췌장이 살아나면 다시 인슐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이 췌장 세포를 근원적으로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간세포. 우리 제품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어디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 제가 돌고 나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고 돼지 전에 돼지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젖을 먹습니다. 돼지가 참 모양이 기가 막힙니다. 이 돼지의 참. 저한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가 한 7, 8마리 붙여서 먹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돼지 새끼들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놈은 아주 퉁퉁하게 참 투시투시 컸고 어떤 놈은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비리비리하대요. 당연히 강한 놈이 젖이 잘 나온 걸 먹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놈이 젖을 잘 나온 거 먹으니까 한번 물고 있으면 비리비리한 놈은 이거 못 뺏어 먹어요. 힘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계속 얘는 변들이 가서 엄마 젖도 안 나온 데 가서 빨고 앉아 있으니 얘가 영양이 부족하니까 못 크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이 보통의 상식인데 우리 제품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데로 먼저 갑니다. 약한 장기로 먼저 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강아지가 3마리가 새끼들이 워낙 잘 나요. 근데 보면 진짜 저하고 와이프하고 잘 큰 놈은 잘 분양이 되는데 비리비리한 놈이 꼭 남아요. 근데 그게 혼자 남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키우면 커집니다. 왜? 혼자 있으니까. 혼자 져서 그냥 다 시키면 혼자 좋은 걸 다 먹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 제품은 이렇게 약한 장기에 먼저 이동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통해서 정말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안 좋은 부분을 가서 케어하고 그 부분이 좋아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어느 선까지 망가졌으면은 이만큼 망가졌으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부터 가겠죠? 여기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이때부터는 우리 제품이 2개로 분산됩니다. 열로 반절 2분의 1, 열로 2분의 1 같이 내려갑니다. 2개가 같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는 3분의 1씩 침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똑같이. 그래서 전체를 낮춰주기 때문에 전체를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몸에 자꾸 변화가 자주 옵니다. 달리 옵니다. 어떤 분들은 먹자마자 나는 막 머리가 막 쭈삣쭈삣하고 어떤 분들은 막 심장 어디가 막 안 좋아서 막 손 목에 나오고 이러한 증상들이 전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이 나쁜 그 장기를 먼저 가서 개선을 시켜주다 보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드신 분 보면은 굉장히 좋게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잘 못 걷는 분들, 림프가 막혀서 못 걷다가 어느 날부터 잘 걸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걸 다 먹어봐서 안 됐는데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그냥 약 나오는 김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180에 130입니다. 고혈압이죠. 무지하게 높다고 하는 겁니다. 고혈압.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저를 믿으시면 약 먹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안 먹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뭘 얘기냐면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고혈압, 어머니가 고혈압, 자식은요? 당연히 고혈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유전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빨간 색깔하고 결혼해서 새끼를 낳으면 당연히 빨간 색깔 아니에요? 이거 빨갱이 아닙니다. 이것도 내 얘기도. 당연히 그 사람은 유전자를 받고 있습니다. 더워서 옷 좀 벗고 가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제가 이 더위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의 압이 높다는 얘기는 혈이 잘 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하게. 쉽게 말해서 굵은 파이프에서 얇은 파이프로 물을 집어넣으면 얇은 파이프에서는 당연히 혈압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피가 흐름이 가기 때문에 고혈압은 사실 병이 아닌데 유튜브에 보면 고혈압에 대해서 진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고혈압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먹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에 근로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선아 씨 그 대전에 삼성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본인 말로 이분이 수술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갔어요. 아버지 병원 치질 수술했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분들이 저는 뭐 치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는 아예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브리시 로타리 클럽 회원인데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한 10명에서 놀러 갔어요. 근데 그 독일 빵집, 독일 제과점 배사장이라고 원고지 좀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배사장님 왜 그러세요? 치질 때문에 앉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치질이 아파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고 지랄이세요? 치질이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나 아픈지 자기는 고통스러운데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회장이 중재를 했습니다. 돈은 몰라서 그래. 예. 그리고 제가 자전거 팀이 있습니다. 자전거 팀도 있고 스쿠버 팀도 있고 하는데 자전거 작년 일입니다. 제 부녀가 매주 자전거 타러 저희 집으로 와요. 근데 전에 봤어요. 일요일 아침에. 그럼 저 오늘 못 가요. 왜? 이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죽겠대요. 대상포진이 아픈 거냐? 이랬다가 또 걔가 형님은 세상에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야만 정말 몰라서 나 정말 솔직히 말해서 맹세코 몰라서 물어본 건데 나중에 그 얘기 물어봤더니 그걸 말이라고 물어봤네요. 얼마나 아픈 건데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겁니다. 면역이. 근데 우리 제품 어떻게 한다고요? 70종의 세포를 출중하게 하면서 면역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소개해가지고 설명하고 나서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하면 100%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100% 먹어야죠. 그분들이 알아서 카드를 줍니다. 제가 어저께만 같이 일 잘 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가면 아예 카드 먼저 주고 시작하더라고요. 보고 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제품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세 말하면 입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항상 트렌드 흐름이죠. 트렌드 흐름. 지금 세상은 전부 건강을 위해서 찾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잖아요. 징역 가는 사람도 많고요. 한때 떡덩거리다가 징역도 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고 전부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 건강을 파는 사람입니다. 남의 건강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정말 남한테 욕먹을 일이 없다. 욕먹을 일 없고 남한테 명분도 잃지 않는다. 그냥 혈액검사 받으시고 혈액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우리 제품 3개월을 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혈액검사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좋아졌으면은 돈을 주시고 아니면 돈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배상 달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왕현치 회장님이 처음 썼던 방법이죠. 그래서 제품, 트렌드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릴 게 없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업을 잘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면은 조금 약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들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지 제품 한 장 타 주고
그 사람 제품 한 잔 다 먹고 나면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한 잔 먹고 한 2, 3분 아무 이상 없냐? 뭐 이상한지 물어보는 것 같아. 아무 이상 없어? 그 사람이 아무 이상 없는데 그 이상하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제품을 타서 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나는 먹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 주변에 이렇게 좋아진 사람이 많은데 아마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다가 그분이 이상해, 뭐 따끔따끔해 그러면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제품 한 잔 타주고 나면은 바로 내가 급해. 그 사람 얼굴, 귀 막 만지면서 이상 없어? 이상 없어?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제품을 사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사게끔 스스로 카드를 내놓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고수지 이걸 내가 빨리 팔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팔은다고 하는 생각을 사실 안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 좋은 제품을 설명을 해주고 선택은 그 사람이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제품 한 잔 타주고 나서 바로 그냥 그 몸에 마치 이상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웃지 마시고 대화를 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커피숍을 가세요. 이것도 하나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방법입니다. 커피숍 가셔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커피를 시켜주세요. 제품 주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제품을 먹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야? 그러면 이건 내가 먹는 제품이야. 그 사람은 괜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가족 중에서 제품을 샀는데 꼭 부인이 내 남편을 먹여서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안 먹는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절대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식탁에 놓고 다른 가족들만 드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나중엔 소외감을 느껴서 그게 뭔데 난 안 줘? 물어보세요. 당신은 건강식품 안 먹는다며.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남편이 잘 먹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방법을 자 커피숍 가가지고 혹시 같이 스폰서랑 같이 갔으면 스폰서님하고 파트너님하고 손님하고 세 사람 앉아 있으면은 두 분은 이 제품 타서 드세요. 이분은 커피 시켜주세요. 한 잔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분이 분명히 궁금해합니다. 왜 지들은 이상하게 빨간색 주스를 마시면서 우리는 안 줘? 그 사람이 궁금해할 때 사실 우리 일회용 제품인데 참 또 괜히 또 이거 얘기하면은 뭐 제품 팔아서 뭐 우리가 뭐 이익 보려고 마치 그런 느낌 줄까봐 안 그러는 거야. 넌 커피 먹어. 그럼 이 사람은 다음에 제품을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어. 사람의 이제 심리를 이용을 하는 얘기입니다. 제품부터 주고 막 그냥 제품 이게 뭐 좋으니까 이거 안 먹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하시면은 사실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반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방법